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 탑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실거래를 바탕으로 뽑았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도 하락폭이 커지며 갈수록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월 전국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산의 주택종합매매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1.4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2월 이래 최대 폭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하락률도 마이너스 4.19%나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7위는 재송동에 위치한 남성섬파크타운이 차지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65제곱미터의 최고가는 올해 5월에 거래된 2억 1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23일에는 1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며 7,600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7.8%입니다. 2021년 1억 원대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 65제곱미터는 올해 5월 2억 1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11월 1억 2,500만 원에 매매되며 다시 1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 주택형의 매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1988년 입주한 남성섬파크타운은 이계동에 총 180가구입니다. 전용 면적은 49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 사이로 이뤄졌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반산초등학교와 재송중학교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6위는 좌동에 위치한 두산 1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최고가는 지난해 10월에 거래된 4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19일에는 3억 900만 원에 팔리며 1억 9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8.1%입니다. 이 주택형은 2021년 5월까지 2억 후반, 3억 초반에 거래되다 2021년 6월 4억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4억 9,9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다시 3억 원대로 손바뀜했습니다. 7월에는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다 11월 3억 900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3억 원입니다. 1996년 입주한 두산 1차 아파트는 15개 동, 총 1,422가구입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에서 134제곱미터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상당초와 상당중 양원고가 있습니다. 또 대천공원과 대천호수가 인근에 있고 신해운대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위는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입니다. 이 아파트 98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0년 11월 12억 1,7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23일에 7억 5천만 원에 팔려 4억 6,700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8.4%입니다. 2020년주로 8억 원대에 거래되던 이 주택형은 2020년 11월 12억 1,7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까지 주로 7억 8억 원대 거래되다 2021년 9월 10억 7천만 원, 10월 11억 8천만 원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올해 10월에도 12억 원에 거래됐지만 11월에는 7억 5천만 원으로 다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2015년 입주한 해운대 힐스테이트 웨이브는 21개 동에 총 2,369가구로 대규모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44제곱미터에서 241제곱미터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동백초, 해송초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또 도보로 장산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좌동에 위치한 해운대 롯데 3차입니다. 이 아파트 59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10월 6억 2,8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2월 7일에 3억 8천만 원에 팔려 2억 4,800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9.5%입니다. 이 주택형은 2021년 3월까지 3억 원대에 거래되다 이후 4억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6억 2,8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주택형은 2021년 11월과 올해 7월 4억 원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올해 8월 5억 9천만 원으로 다시 상승하나 싶었지만 12월에는 3억 8천만 원에 거래돼 4억 원 밑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1997년 입주한 롯데 3차는 9개 동, 총 824가구입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좌동초와 부흥중, 부흥고가 위치한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신해운대역이 걸어서 약 8분 거리에 있습니다. 3위는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협성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35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0년 거래된 1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12일 1억 1,300만 원에 팔리면서 7,7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락률은 40.5%입니다. 2019년까지 1억 원대 밑에서 거래되던 35제곱미터는 2020년 6월 1억 1,700만 원, 11월 1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거래가 2년 동안 없다가 11월 1억 1,3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2억 원입니다. 1987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3개동의 175가구의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35제곱미터부터 53제곱미터로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신제초가 있습니다. 또 걸어서 8분 정도의 재송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재송동에 위치한 7구시형 아파트입니다. 40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11월 거래된 3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2월 2일 1억 8,500만 원에 팔려 1억 6,500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7.1%입니다. 이 주택형은 2021년 1월까지 2억 원대에 거래되다 2월에는 3억 원대로 진입합니다. 이후 2021년 11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뒤 다시 3억 원대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2억 원대 후반에서 2억 원대 초반으로 하락하다 올해 12월 1억 8,500만 원으로 2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 입주했고 16개동 700가구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뒤에 반산초와 재송중이 있습니다. 또 도보로 재송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자이 2차 1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올해 5월에 거래된 13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2월 2일에는 6억 5천만 원에 팔리면서 6억 7천만 원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락률은 50.8%입니다. 다만 이 거래는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인데요. 직거래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증여나 특수거래가 많은 편으로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는 12월 거래된 10억 2천만 원입니다. 2020년 8월까지 주로 10억 미만에서 거래되던 이 주택형은 같은 해 10월 13억 원에 매매되며 급등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억 3천만 원,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다 올해 5월 13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9월과 10월에 10억 원대로 다시 급락한 뒤 12월 6억 5천만 원으로 더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9억 3천만 원입니다. 2018년 입주한 이 단지는 총 8개동에 813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뒤에 해운대공업고가 있고 인근에 해림초, 부산센텀 여자고가 있습니다. 또 도보 5분 거리에 백스코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하락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부산 부동산 경기도 극도로 침체돼 있어 매매 거래가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여파로 침체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 각종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9월 1973가구에서 10월 2514호가구로 27.4% 늘어났습니다. 6개월째 증가세를 지속 중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도 대거 공급됩니다. 이달 부산에서도 남구 용호동 대시양 에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 등 세 곳에서 모두 3,489가구가 입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진입 타이밍을 잡으려면 미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살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로 뛰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